어림 아동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현상은 가족의 해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집사님, 네네. 주위에 보면요, 네. 정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어머나 뒤에서 그냥 정말 조용하게 하나님의 일을 섬기시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많이 계시죠. 어떤 때는요, 와, 저 사람이 그리고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저 뭐 꽹가리 치고 북 치고 장구 치고 크게 요란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시고 네. 그리고 나중에 그게 알게 되면 아유 아니에요 제가 한 거 네. 없어요 이러고 겸손하게 하시고 맞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정말 많이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또 이 사회도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죠? 오늘 나오신 분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네네네. 아이고 좀 부끄러워라. 왜 부끄러워? 아니 저랑 같이 좀 일을 하고 계시는 아, 분이거든요. 그럼 제가 소개할게요. 네. 예. 자 오늘 나오신 분은요. 학대 아동, 아동 학대 예방에 앞장서고 계시고 네. 학대 받은 그 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 주고 계시는 러빙 핸즈 대표이신 박현홍 선교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구면이죠? 네, 맞습니다. 몇 년 네. 전에 여기 11년 전. 11년 전. 네네. 예.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역 하시는 건지. 네, 저희는 그 한부모 가정, 조성 가정 아이들을 네.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친구부터 네. 중3까지 아이들 정도 아이들을 미리 이제 한 명의 어른 멘토를 붙여가지고요. 예.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성인 될 때까지 최소한 5년 그리고 길게는 10년 정도 만납니다. 네. 1대1로. 1대1 네네. 멘토와 멘티로. 네네네. 오. 그래서 그 아이가 네. 성인 될 때까지 쭉 가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한부모 조성 가정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이제 부모님의 어떤 좀 이렇게 관심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아동 학대라든가 또 가출 또 뭐 폭력 또 뭐 이렇게 자살 이런 거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명의 어른의 친구가 한 명 더 있으면 네.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예방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시작했고요.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아이들이 정말 많이 원합니다. 아이들이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서 도움이나 복지관 도움이나 네. 많은 도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근데 그게 보통 물질적인 도움이거나 네. 아니면 1년 이내에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입장이 돼 보니까 아이들은 특히 내가 이렇게 계속 버림받는 건가? 예. 나는 계속 누군가 꾸준하게 나를 만나줄 수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회복지 현장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욕구들을 계속 아이들이 얘기했습니다. 저한테도 누군가 어른 친구가 좀 꾸준하게 있으면 좋겠다. 뭐 6개월, 1년이 아니라 좀 내가 더 성인 될 때까지 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예. 많이 했습니다. 음.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이거를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네. 그런 현장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좀 이렇게 그런 어른 친구를 좀 붙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러네. 네. 그러니까 지금 표현을 어른 친구라 그랬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친구같이 돼야 되죠. 그렇죠. 멘토, 멘티 그러니까 왠지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우리가 엮인 것 같고 그러니까 네네네. 그냥 친구. 근데 같은 표현인데요. 네. 보통 이제 멘토라는 어원도 자체가 네네. 10년 정도를 이렇게 멘토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 주인공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이 10년 동안 전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자기 아들 텔레마코스를 친구 멘토한테 맡겼는데 네. 친구가 10년 동안 잘 돌본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실제로 멘토라는 개념은 장기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 교사님 네. 구체적으로 이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네. 조선 가정,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사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도움이 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 네. 굉장히 많이 재정적인 복지. 서비스라든가 복지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실제로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누군가 그 서비스가 단기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한두 번 하고 끝난다 네, 이거죠? 네. 뭐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두 분도 만나시면 네. 얘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한두 번은 만나줄 수 있죠. 예.
또 뭐 이렇게 밥을 사줄 수 그럴 수 있는데 있죠. 이게 한 10년 동안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근데 네. 문제는 이게 네. 아이들은 필요로 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이걸 저도 이제 알게 되고 네. 또 되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 욕구를 한번 우리가 한번 채워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고요. 그럼 10년 동안 네. 멘토를 한다. 네네. 그럼 만나서 주로 일단 밥을 먹습니다. 밥을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러빙&즈 밥토링이라고 별명이 있는데요. 밥토링? 네. 그러니까 지금도 아이들이 여전히 밥을 먹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사주고 네, 밥을 밥 사주-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예, 밥을 먹고 친해지고 또 이제 친해지면 활동할 게 생깁니다. 네. 어떤 친구는 카페에 가고 싶어하고, 네. 어떤 친구는 뭐 놀러 가고 싶어하고, 예. 어떤 친구는 여행 가고 싶어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필요에 따라서 이제 어른들이 맞춰주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 만나는 게 한 달에 기본적인 서비스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고3 되고 하니까 바빠지더라고요. 예. 고등학생을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해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별을 맞춰줍니까? 선별 같이 합니다. 성별. 저희가 아무래도 정확하게. 뭐 요즘 최근에는 동성애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이성의 어떤 문제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아저씨도 뭐 중학교 1, 2, 3, 2학년 되면 좀 아이들이 예쁘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너무 친해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오해받을 수도 있다라고 있고. 생각해요. 오해받을 수도 있죠. 실제로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동성끼리만 이제는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중요하죠. 네네. 아, 그러면은 아이들도 그런 이제 요새는 한부모 가정이나 조성 네.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면 멘토분들도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제 특히 부모님들 이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주로 맡기는 곳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수가 늘어나고 있고 한부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00만 가정. 네.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한 명씩만 있다 하더라도 200만이나 돼요? 200만 명의 아이들이 네. 예. 와, 이거 예상외네. 그렇게 많아요? 많습니다. 네. 현재 조성 가정이 한 15만 가정 되고요. 네. 한부모가 한 185만 가정 정도. 그래서 200만.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예. 사실은 그 숫자적으로 보면 200만의 멘토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때요? 지금 현재 제가 223명이 멘토링을 하고 있고요. 23명, 223명의 멘토링이 223명의 멘토 멘티가 야, 있고요. 이거 네. 계산도 안 되네 그러면. 네. 네네. 그래서 0.0002%인가 그러는데요. 예.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일도 시작할 때 네. 사실 200만 명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사실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명을 잘 섬길 수 있는 곳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네.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꾸준하게 섬기는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혜자 아이들의 필요는 장기적인 어떤 그런 그 서비스인데 도움인데 네. 이제 우리 성인이나 교인들은 너무 바빠하시고 네.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되게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교회에서 저기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장학금하고 이렇게 저 먹을거리라든가 이런 거는 꾸준하게 해줘요. 10년 아니라 올해도. 네네네. 근데 그 아이들 멘토는 어렵다 이거죠. 꾸준히. 정서적인 요즘은 관심. 뭐 아무래도 돈이 제일 우선순위인 시대인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아마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시간. 또 어떤 분은 시간이 더 돈보다 소중한 분도 계시고 예.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내 아이도 내가 도와줄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우리가 다 누구 내 아이 네 아이 이렇게 구분할 때가 아닌가 같기도 하고 우리 아이. 우리 아이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면 아무래도 같이 아이들을 돌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한 명을 좀 꾸준하게 돕는 일들은 굉장히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 입양이 제일 좋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누구한텐가는. 예. 그러니까 입양할 수 있다면 한 명의 아이를 가정에 입양해서 완벽한 가정을 좀 제공할 수 있다면 정말 제일 좋은 선물인데 사실 입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맞아. 그래서 그 다음 서비스는 뭐냐?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러빙&즈 멘토링을 하면 실제로 수혜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감히 그렇죠.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말씀 잠깐 하셨어요. 네. 사회복지학 하셨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이렇게 좀 만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아이들이 선교사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선교사님도
한두 번 오다가 단기적으로. 그런 거 하지 말고 음. 예, 좀 길게 만나주세요. 단회적인 어떤 서비스는 예. 그냥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뭐 연초에 저희가 말씀 받고 받아서 아 누군가 도와야겠다. 야, 연초에 많이 시작하죠. 예, 맞아요. 이런 마음을 네. 먹는데 연말엔 더 많아요. 연말에도 네네. 그렇고. 근데 그게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더 많아. 막상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요. 네. 중간에 그냥 그만두게 된다는 거죠. 맞아, 맞아. 근데 문제는 아이들은 상처받고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저도 이런 일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 근데 계기가 되신 거예요? 이렇게 예, 자꾸 저한테 부담을 주시고 네. 걔들이 어떤 걸 필요하냐, 예. 누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음. 말씀을 그러면은 그 러빙핸즈 이 NGO 단체를 처음에 만드시기 전에는 사회복지사 네네. 사회복지 일을 그 하셨던 나름 거예요. 큰 단체에서 제가 열심히 일을 했었고요. 아, 예. 그러셨군요. 근데 그곳이 처음 발령난 곳이 아동학대 예방센터였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아동학대 일을 좀 하다가 해외 사업도 좀 했다가 네. 또 저는 이제 북한 사역을 좀 오래 했습니다. 한 2년 동안 네. 해서 북한도 한 50분 가봤고 네. 또 북한의 아이들 뭐 젖소 보내기, 뭐 고아원 돕기 이런 걸 또 열심히 했거든요. 예. 네. 근데 그러다가 제가 고양 아동 보호 전문기관으로 발령이 나서 또 이 러빙엔즈 하기 전에 한 1년 반 정도를 했습니다. 예. 네. 그때 근데 제가 이 아이템을 발견한 거죠. 자, 예전에 CT에서 출연하셨을 때 네. 그 몇 년 전에 11년 전, 2007년도입니다. 예. 네. 그때도 뭐 좋은 일 있으셨다고요? 아 그때 사실은 러빙엔즈 설립하고마자 바로 또 초대해 주셔서 네네. 저희 사역을 소개했었고요. 네. 그때도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네. 한 2년 뒤 정도에 아마 재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스페셜에서 하죠. 예, 스페셜. 예. 네. 스페셜. 근데 그걸 어떤 분이 보고 네. 꽤 큰 금액을 아무 조건 없이 네. 그냥 탁 통장을 입금하셨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경험을 해보면서 네. 아 역시 모든 돈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 우리는 그렇게 걱정 없이 일을 열심히 하면 주시지 않겠는가 좀 어떤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예전부터 아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드셨는지 아니면은 가족분들의 어떤 영향을 받고서 시작을 하셨는지 또 궁금해요. 저도 뭐 그냥 과거에 좀 그냥 개인적인 꿈은 좀 큰 인물 되고 싶다라든가 돈을 많이 벌다라든가 그런 게 개인적인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1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대학원까지 사회복지를 하게 되고 네. 또 취업해서 일을 하는데도 계속 더 어려운 애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다고요? 네, 제가 예.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요. 예. 어땠어요? 시골에서 작은 교회 목회를 하셨는데 네네네. 사실 저는 아버지가 그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목회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골 교회. 굉장히 네. 교회가 작았고 네. 네.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은 이유는 뭐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아프시고 뭐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왜 같아요. 어디가 편찮으셨어요? 폐가 원래 좀 이렇게 폐병이 걸리셔가지고 폐병? 네네. 후유증이 되게 심하셨었고 그때 저희 장례식 네네네네. 오셨었는데 사실은 대학교 신대원 1학년 때 네. 그게 이제 폐가 아프셨고 아버님이? 또 재발하셔가지고요. 네. 거의 폐가 없다시피 하셨거든요. 음. 네, 5%밖에 안 남았던 폐를 가지고 이제 목회하셨어요? 목회를 하셨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설교를 하시면 기침 처음에 때문에. 한 5분 정도는 들을만한데 나머지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기침 때문에. 소리가. 네. 그래서 이제 뭐 교회가 이제 성장하지 않으니까 좀 많은 그 주위에서 말도 많았고 그래서 저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게 그러셨을 당신이 거예요. 이렇게 살려놓으셨으면 좀 잘 되게 하시지 이게 뭐냐. 근데 그 아픈 몸으로 누가 성도 중에 누가 아프시거나 하면 그 뭐 24시간 대기하고 계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게 제 일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누가 요청하면 빨리 움직이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저도 모르게 아버지의 어떤 그런 영향들이 예. 제 삶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어렸을 때 네. 아버님은 그 편찮으시면서도 목회하시고 그게 싫었고 하나님한테 원망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럼 잠깐 이렇게 좀 이렇게 신앙의 이탈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딴 데는 못 갔고요. 군대 갔을 때 네. 네. 한번 한 6개월 정도로 교회 안 가보고 버텨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편하던가요? 그래서 많이 불편해가지고 다시 교회 갔고 네. 사실은 그때 군대 생활할 때 어떤 되게 힘들었던 경험들이 저 제대한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26살 때 음. 좀 인격적인 만남을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기독교 동아리에서 다시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요. 예. 또 수련회를 갔는데 네. 정말 이렇게 가슴을 팍 그냥 뭐 어떤 그 표현할 수 없는 방법으로 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네. 내가 살아 있고 음. 내가 진짜 신이다. 음. 그래서 너는 정말 앞으로는 어떤 일이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탁 너무 확신을 주셔가지고 내가 네. 네 주인이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이 아니라 네. 그냥 당신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래. 그러면 그래야 맞아. 그럴 때 네. 있어. 너무 이 가난한 목회 하시던 그 댁에. 아유, 나 이해돼요 진짜. 예. 아버님은 지금 그럼 천국 가셨어요? 네네, 아까 2011년도에 장례식 뭐 네. 돌아가셨고요. 네. 네. 그러셨구나. 아동 학대 예방센터에서 일을 하시다가 네. 어떤 그 경험을 하셨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학대 현장에 있어 보면 거의 99%가 다시 가정에 가는 방향이 많습니다. 부모님께 학대를 네, 받았더라도. 받았다 하더라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보호하다가요. 심각한 아동학대 경우도 네. 다시 부모님께 가는 경우 많은데 그럼 재발되잖아요. 재발되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 중에 있었는데 마침 어떤 사모님 한 분이 저희 기관에 그러니까 실습을 왔습니다. 사회복지 실습을 와서 제가 이제 그분께 마침 그분이 교회 근처에 7명의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께 딱 그 아이를 맡겼더니 이분이 정말 매주 픽업을 교회로 아이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그 가정의 문제를 교회가 책임지기 시작했죠. 먹을 거나 또 교육 문제도 책임지고. 예, 예. 그래서 그걸 제가 한 1년 반 지켜보면서 아 이거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있으면 교회에 연결해가지고 교회가 이를 돕게 하면 되겠다라는 모델을 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처음 모델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러빙엔젤을 해서 해보니까 이게 1년 동안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생각을 바꿔서 예.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받은 분만 저희가 멘토링을 해야겠다. 예.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현재 멘토 양성 과정이 66기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오신 분이 아까 223명의 예, 223명의 멘토. 멘토가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108명의 멘티가 졸업을 했고요. 네. 그 중에 이제 2명의 멘토가 멘티 출신으로서 멘토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즘 초록 리본 도서관 네네. 재밌어요 도서관 이름이? 초록 리본. 그럼 거기 저희 도서관 초록 리본. 네. 아 지금 네. 그러네. 그러니까 초록 리본이라는 게 저희가 네. 이제 뜻을 담은 건데요. 네 무슨 뜻이에요? 한 명의 아이를 끝까지 하자라고 생각을 담은 리본이고요. 네. 이게 이제 뭐 핑크 리본은 유방한 예방이고 네네. 네. 빨간 리본은 에이즈 예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노란 이제- 건 세월호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1년부터 저희가 네, 네, 2007년도부터 네. 계속 이거 달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이 생각들을 계속 같이 공유하고자 예. 도서관 만들었고 그 도서관에 저희가 이제 1018 아이들을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한부모 조성 가정을 돕다 보니까 네. 그 아이들 외에도 전체 10대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예. 놀이터가 없어지고 네. 노래방과 PC방 외에는 갈 곳이 없어지고 있지 10대들? 않습니까? 네. 네네. 시대들이. 그래서 저희 같이 상의하다가 네. 공간이 필요하다. 아이들 오게 하자.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초록리본 도서관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네. 김지선 씨하고. 네. 관장이에요. 네. 공동 관장. 내가 이렇게 훌륭한 분하고. 아니 왜 이러세요? 아니 근데 거기서 무슨 일 하세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어디 있어요? 거기가 홍대 홍대. 쪽, 네. 네, 홍대 홍대 쪽? 쪽에 있어요. 근데 만들어 놓고 이제 관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때는 공동 관장이니까 관장님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우리도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 이 공간을 아이들이 정말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요리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요리하시는 분들을 재능 나눔을 해가지고 거기서 요리도 가르쳐주고 예. 거기서 뭐 이렇게 그 게임도 하고 거기서 영화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집사님 책을 뭐예요? 쓰시- 개그에? 저는 처음에 개그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개그는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재가.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서관이랑 딱 어울리는 네. 책을 읽어주는 일을 해요. 책을 읽어준다는 게 진짜로 다른 경험들을 이렇게 하게 하는 것 같고 네네. 특히 저희는 이제 부모님과 아이가 같이 오게 합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네. 대화를 하게끔 저희가 마치 요청하는데 굉장히들 효과 있다 네. 하고 또 이제 직접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 책을 읽은 어떤 소감이 어땠냐고 물었을 때 굉장한 어떤 반응들이 네. 어떤 있지 책을 않습니까? 읽어줘요 주로? 주로 동화책입니다. 동화? 네. 근데 왜 요즘은 동화책이 그런데 왜 우리가 아이들일 때 들었던 그 동화에 대한 느낌과 성이 된 뒤에 들은 동화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어른을 위한 동화도 있으니까. 아니 어른을 위한 동화가 아니라 그냥 애들 동화인데도 그래? 그 어른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너무 달라요. 그걸 제가 할미꽃을 읽으면서 느꼈거든요. 예. 할미꽃을 어렸을 때 읽을 때는 아 할미꽃이 이래서 할미꽃이었구나. 근데 지금은?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딸에게 할미꽃을 들려주는데 첫째 딸한테 갔다가 할머니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엄마 빨리 가시라고 남편 눈치 보인다고 빨리 가시라 그래서 막내 딸을 보러 가다가
추운 겨울에 고개를 넘지 못하고 거기서 돌아가셔서 할미꽃이 그 부분에 제가 막 펑펑 운 거예요. 아유 또 네. 눈물은 또 좀 많어. 그랬더니 엄마 왜 울어?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 이게 어른들이 느끼는 동화의 느낌이 또 다르구나. 그래서 부모님이 같이 와서 동화책을 읽고 그다음에 그 나눔을 해요. 인생 살면서 뭐 가장 행복했던 때, 슬펐던 때 뭐 이러면서 그러면요. 거기서 정말 그 사람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요. 그걸 부모님이 들으시고 또 아이가 엄마 얘기를 들으면서 또 공감하는. 아, 그러니까 여기는 네. 이 저 푸른 리본 도서관은 초록 리본. 죄송해요. 초록 리본 초록 리본 도서관은 네. 네. 일반인들도 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 공간이긴 한데 네. 저희도 이제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예, 예. 성인들이 와서 이렇게 커피를 마셔주시면 네. 5,000원입니다. 네. 근데 아이들은 1,000원입니다. 네. 때문에 그 일부가 네. 아이들 음료를 먹을 수 있게끔 네. 기부되는 효과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성인들이 와서 많이 그러니까 멘티들만 오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그럼요. 오고. 네, 네. 근데 사실은 도서관 그러면은 우리가 조용히 가서 공부하는 데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인식인데 네. 네. 저희가 그걸 바꾼 거죠. 네, 네. 약간 같이 사람 만날 수 있고 네. 얘기할 수 있고 예. 얘기 들을 수 있고 노는 도서관? 네 어. 대한 공간입니다. 서로들 공감할 수 네, 있는 네. 어른과 아이들이 부모와 자식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공간. 네. 그래요, 맞아. 이 대화가 부족하면은 네. 뭐 그 다음에 학대가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당히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한 건데 받는 사람은 아닐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속마음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예, 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경험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이게? 저희가 2013년도에 얼마 안 10월 됐네. 9일에 만들었습니다. 한글날. 네. 예. 러빙엔지 사역 중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면 예. 당연히 저는 막 되게 왕성하게 일이 커지고 네. 막 정말 많은 분들이 막 몰려와서 후원자가. 후원자든 어떤 같이 한 멘토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명의 멘티가 있으니까 좀 그렇게 시켜줄 줄 알았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맞아요. 사실 참 이게 왜 이렇게 그럼 이런 일을 시켰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것도 괜찮았는데 이제 같이 아무래도 일을 하던 여러 이제 활동가들, 선교사들 네네. 같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서 갈 때 이런 것도 많이 힘든 것 너무 같아요. 힘들어서 가요. 아니 이게 쉬운 일 같았으면은 딴 사람 시키지 선교사님한테 시켰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쉬운 거죠. 좀 같이 참 일하면 재밌게 일할 텐데 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 아무래도 개인 시간의 보장과 네. 또 휴식에 대한 되게 중요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음. 근데 저는 이제 배우기를 아버지한테 상대방이 필요하면 움직여라 이렇게 배웠는데 음. 이게 계속 갈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네. 사람들하고. 저는 네. 선교사라는 생각하니까 자꾸 이제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하시는 분들은 좀 그게 어렵다 그러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뭐였어요? 그렇게 어려웠을 때마다? 근데 이제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제가 이 일을 계획한 게 아니고 그분이 시킨 거기 때문에 네. 그냥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요. 예. 정말 이건 네 거 아니다. 음. 네가 만든 거 아니고 음. 진짜 내 거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또 음. 힘이 되시는 것 같고 또 감사한 건 제가 사실은 되게 입이 많이 둔한 편인데 네. 또 주변에 이렇게 또 훌륭한 분이 보내주시니까 음. 큰 힘이 되죠. 저보다 훨씬 더 이렇게 아이고. 표현이 음. 아주 훨씬 밝으시고 또 다양하시니까 제가 뭐 정말 10만 마디, 100만 마디 할 때보다 예. 또 직접 이렇게 유명인들이 오셔서 이렇게 김지선 집사님이 예. 정말 큰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재능 기부도 다 와서 기꺼이 해주시고 그러면은 러빙엔즈 그 사역을 네. 하시면서 그래도 이렇게 마음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도 있고 그러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많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 중에 지금 그 한 명의 친구가 가출을 했다가 예. 또 조금 이렇게 좀 살짝 빠졌다가 음. 다시 돌아와서 지금 멘토를 한 친구가 있습니다. 네. 아 멘토를 해줘요. 예. 남자 여자. 여자아이입니다. 여자. 네. 그래서 지금 멘토를 2016년도에 매칭을 해서 네. 지금 1년 동안 잘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음.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어떤 극단적인 선택, 그러니까 가출이라는 쉽지 않은 선택을 했을 때 네. 또 그 부모님과 또 저희가 계속 그 찾게 되었고요. 네네. 또 멘토와 같이. 예. 근데 그게 실제로도 그 아이가 돌아올 곳이 있으니까 네. 다시 돌아왔고, 집으로. 네. 음. 또 그게 이제 또 자기가 멘토로까지 하게 되는 그런 거를 볼 때 참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야. 보통 일이 아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그랬다고요? 그 친구가? 그 친구 이제 고등학교를 그만 이제 그러니까
예, 그만두고 음. 금융고시 패스했고요. 검정고시 네. 패스했어요. 네네. 예. 근데 사실은 그 나이 때 가출 생각은 누구든지 해요. 뭐 실행에 옮기고 못 옮기고 그건 나중 문제고. 네. 네. 예. 저도 사실은 하루 그런 적 있어요. 하루요? 근데 배고파서 돌아왔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가출인데 네. 아, 저희 부모님 그걸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왔냐? 응, 예. 어디 갔다 왔는지도 몰라. 아, 그래요? 예, 예. 네. 참 속상했어요. 근데 이게 다 우리 때는 부모님들하고 대화가 없었잖아요. 네. 사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초록 리본 도서관 그런 데 서로 어울리면서 이럴 때 아, 보람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우리 저 멘토 멘티였다가 이제 멘티였다가 멘토가 된 친구 한 명을 연결해 볼게요. 네. 자, 김승주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올해로 몇 살 되셨어요? 올해 갓 20살 된 20살? 갓 20살. 20살? 네. 오 마이 갓! 예. 갓 20살. 아니 20살이면 그렇구나. 어린 나이 아니에요. 네. 남이 장군이 20살이었어요. 저기 저 승주 형제님 자기 소개 네. 좀 해주세요.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살 된 이제 대학생 김승주라고 합니다. 네. 네. 음. 그리고 지금 이제 멘티였다가 네네. 지금은 멘토가 되신 거예요? 아니면 멘토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신 거예요? 지금 준비 중이에요. 아, 그럼 교육은 그러시구나. 받았어요? 교육은 다 받았어요. 멘토링 네. 교육? 네. 어떠세요? 내가 멘티였다가 멘토가 된다? 이거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아무래도 좀 묘하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네. 이제 멘토 선생님의 상을 받다가 네. 이제 줘야 하니까 음. 이제 거기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도 있고 음. 이제 멘토 쌤이 이렇게 대단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음. 받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음. 느끼세요? 네네. 그럼요. 그렇겠지. 어. 근데 그 멘티였을 때 가정 환경은 어땠어요? 어렸을 때? 이제 제가 한부모예요. 아버지가 안 계셔서 네. 어머니하고만?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네. 가정 자체는 화목했는데 음. 아무래도 아버지의 부재가 좀 없지 않아 있었죠. 그렇지. 음. 남자들한테 특히 네. 아버지가 있어야지. 그래서 멘토해 주신 분하고는 얼마나 10년? 아니요. 전 짧아가지고 많이 짧아서 3년. 3년 하셨어요. 3년이 뭘 짧어. 네. 요새는 군대도 1년 반인가 뭐. 네. 그 3년 동안에 그분하고 지내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네, 꽤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도 같이 들어주시고 네. 다양한 활동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더욱더 이제 풍성한 삶을 이제 누렸다고 생각해요. 네. 그분은 역시 그 멘토하셨던 그분도 역시 크리스찬일 거고. 네, 우리 저 박승주 저 김승주 형제님도 크리스찬이고. 네. 그래요. 그렇게 받다가 예. 그 어떤 마음이 들어서 아 나도 나도 멘토를 한번 어.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멘토 양성 과정을 듣게 된 거예요. 이제 3년 동안 받다 보니까 네네. 이제 나도 이렇게 좋은 이제 멘토링이 있는데 나도 받기에는 너무 좀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라는 네네. 그런 삘이 확 오는 거예요. 삘이. 네, 필이. 경필. 어. 네, 지금 그래가- 저기 박현홍 선교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아, 네, 인사 좀 나누세요. 인사 좀 나누세요. 승주 안녕.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승주 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형제. 네, 승주 형제가 바라보는 우리 박현웅 대표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 상 떨고 있어. 네. 그죠? 떨리죠? 방송이라고. 제가 박현영 대표님이랑 많이 못 만났어요. 제가 대구 쪽이다 보니까. 지금 그러시구나. 대구예요? 네. 네, 대구에 그러다 보니까 네. 대표님과는 좀 만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겠네요. 그래도 좀 한 번에 온 이미지는 쾌활하시고 또 이제 분위기가 밝고 이제 네, 이제 그런 밝은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예. 형제님, 네, 저기 지금 많이 떨리죠? 솔직히 방송이라 그러니까 그죠? 네 방송에 예, 그럴 거야. 지금 목소리가 막 떨려. 그래요. 예, 아, 정말 얼마 예, 돌릴 거예요. 예. 기도 제목 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기도 제목 음. 이제 제가 멘토가 되는데 이제 그런 첫 멘토를 해야 되니까 그런 예. 긴장감도 있고 제가 잘할 수 있냐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네, 예. 네. 그런 불안감이 많이 사라지고 이제 멘토로서 잘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네. 이제 전 신앙심도 더 깊어져서 네. 하나님과의 교제도 잘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기대해 주셨으면 네. 어머니하고 동생도 다 안녕하시고 네네 예? 네. 그래요. 평안하시고. 네. 대표님도 한 말씀 하셔야죠. 이제 시작하는 멘토링을 이미 경험했으니까 정말 그 끈기 있게 끝까지 잘하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승주 형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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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떨렸겠어요. 20살인데 그러니까요.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근데 진짜 이 멘티로 있다가 멘토로 네. 되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은 우리 박 대표님께서 저는 항상 박 대표님이라고 그래요. 네. 박 지금까지- 대표님께서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2명 나왔다고요? 지금 세 번째입니다. 아, 이분이 세 번째. 네. 어. 그리고 한 친구는 훈련 받았는데 군대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총 4명이 나왔는데 사실 저희도 뭐 아시다시피 너희 받았으니까 갚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정말 그 사랑에 어떤 넘치는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겠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네.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또 저 친구는 뭐 지금 같은 멘토랑 같은 교회 다닙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예, 물론 신앙했던 대구에서? 친구인데 네. 네. 그 멘토 선생님이랑 같이 좀 더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같이 또 교회. 야, 그럼 정말 좋겠다. 그죠? 주일마다 만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 멘토 되려면 어떤 과정 필요해요?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가능해요? 꼭 교회 나가야 되는 우리 아니요, 크리스찬만 돼요? 저희가 이단만 아니면 이단만 아니면 누구든 돼요? 저희가 이제 할 수 있게끔 타종교까지 열려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천주교나 뭐 불교도 오시는데 물론 이제 크리스찬이 예, 많겠죠. 예, 예, 한 70% 정도가 기독교 베이스고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1월, 3월, 5월, 7월, 9월, 12월 이렇게 홀수월? 홀수 달에 진행되는 그 토요일 날 종일 진행되는 예. 그 러빙엔즈 멘토 양성 과정을 수료하셔야만 저희가 이제 기회를 드립니다. 홀수월 네네. 그 토요일. 토요일 2번 합니다. 2번. 네. 셋째 주, 넷째 주마다 네. 저희 양성 과정을 하루 종일. 그리고 멘티는 그러면 그러니까 러빙엔즈에서 이렇게 만나게 예, 해줘요? 멘토 선생님 사는 지역에 네. 네. 뭐 지역 용산이면 쪽에. 용산, 뭐 강남이면 강남구에 멘토 선생님 사는 지역에 가까운 아이를 네. 구청이나 시청에 연결해가지고 네. 이제 멘티를 발굴해서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기 저희가 다 합니다. 러빙엔즈에서 해줄 네. 거 아니에요? 네. 아, 근데 그렇구나. 간혹 가다가 네. 이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겠죠. 그래서 그 연결이 됐으니 음.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나러 와요. 그 정성도 대단한 것 그래요. 같더라고요. 근데- 지방에 막 발령받아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예, 막. 예. 전 그 다음 네. 질문이요. 너무 재밌어요. 러빙엔즈에서 이번에 치킨집 오픈했어요. 아, 네. 치킨집. 이거- 저희가 이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아이들을 잘 섬겨보니까 네. 그게 물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게 다 예방이 되는 거는 경험했습니다. 네. 되게 좋았고.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을 졸업시켜 보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요즘은 취업이 워낙 어려운데 네. 일반 가정 아이들도 취업이 좀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네. 저희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취업이 안 되고 대부분 알바를 합니다. 네. 근데 알바조차도 오래 못 해요. 음. 그러니까 뭐 손님이 탁 심한 말 하거나 또 주인이 탁 힘들게 하면 네. 보통 일반 아이들이 두세 번 견딜 거를 음. 우리 애들은 잘 못 견디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희가 뭐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좀 더 시급을 더 많이 주면 네. 좀 더 아이들이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치킨집을 저희 후원 회원 중에 한 분이 네. 또 그리스도인이신데 네. 또 치킨집 그 대표가 계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분이랑 만나서 대화하던 중에 음. 치킨집 하나 같이 해서 걔들 고용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 나와서 어디 있어요? 망원동에 있습니다. 아, 망원도 망원시장 입구 쪽에 있어요. 1호점에요? 진짜 맛있어요. 네. 그래요? 네. 치킨 봉지도 너무 럭셔리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선물하기에도 프랜차이즈예요, 너무-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지금 거기가 몇 호 정도 되는데 네. 저희가 러빙엔즈 행복점이라는 그 타이틀로 네. 예. 그 1호점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거 하나예요 지금? 현재 하나고요. 네. 앞으로 좀 더 한 10호점까지는 가보면 어떨까 음. 그런 생각이고 이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고용하는 조건하고 또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제 일부를 기부해 주는 조건이면 음. 좀 더 좋은 조건에 그 프랜차이즈를 열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거긴 러빙 핸즈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네요. 네네. 네네. 러빙 핸즈 몇 호점 몇 호점 예, 몇 예, 호점.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 1호점, 2호점 이렇게. 러빙 핸즈 행복 1호점, 네. 러빙 네, 핸즈 네. 행복 2호점. 1호점까지는 돼 있고 네, 현재 망원시장 앞에 네네. 지금 2달밖에 안 됐습니다. 2달? 네. 이야. 자, 러빙 핸즈 그 필요는 음. 사실 필요한 게 많잖아요, 대표님. 아, 네, 어떻게 사실 채워지나요? 그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좀 더 뭐랄까 많은 이렇게 필요가 보이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몇백만 명의 이렇게 욕구가 그러니까 어떤 있으니까 네. 좀 아이들 좀 하루빨리 멘토링 매칭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그 또한 뭐 제 생각대로 된 건 아니라서 예. 네. 좀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래서 네. 사실 최근에 좀 요청하는 바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네네. 그래서 좀 목사님들이 먼저 좀 이렇게 이 섬기는 사역을 같이 하시면 어떨까? 네. 이런 기도 제목을 제가 계속 갖고 있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현재 223명의 맞아요. 멘토 중에 15분이 목사님이세요. 멘토 그러니까, 중에 예, 예. 역시 그래서 목사님들 다르지. 직접 와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그분들이 먼저 좀 앞서서 네. 멘토링을 해주시면 더 좀 더 빨리 확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네. 해보게 되고요. 네네. 네. 네. 두 번째는 저희가 또 이제 저희도 어떻게 하면 좀 이게 이런 부분들을 좀 알릴까? 왜냐면 네. 저희도 이제 홍보가 필요하긴 한데 아시다시피 수혜자를 오픈을 하면 그게 훨씬 더 이렇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좀 관심이 가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수혜자들을 자꾸 이렇게 숨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좀 뭐랄까 홍보가 덜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또 이렇게 좀 공인들 예. 또 집사님 등등의 많은 그리스도인 연예인들도 좀 멘토링을 좀 같이 앞서서 하시면 어떨까는 좀 기도 제목을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예. 음.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눈에 안 보이는 사역들은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좀 물론 많은 좋은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많이 해요, 또 연예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공인들이 한 명 많이 한 명 해요. 하는 네. 이 사역도 한번 같이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들이 국가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멘토링을 그냥 민간이 한 게 아니라 국가가 하겠는데 네. 그래서 그냥 제 그냥 개인적인 욕심은 좀 영부인도 지금 사실은 이런 일들을 좀 하셔도 어떨까 싶은 예.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되고 기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채용 때문에 이런 일들을 계속 이제 직급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고민이 뭐냐면 이런 졸업한 이후에 집에도 있을 수가 없고 예. 갈 곳이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을 위한 숙소라든가 또 그런 어떤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해서 예. 제가 이제 그동안은 이제 아시다시피 공간 없이 이렇게 사역을 해왔는데 지금쯤은 좀 제가 이제 어떤 그런 공간이 필요한 타이밍인가? 그래서 이제 서울이 너무 비싸다면 지방이라도 예. 좀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현재 좀 기도 제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이런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좀 같이 예. 협력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제목입니다. 네. 지금 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지금 도움의 손길을 주고 계시잖아요. 네. 어디를 지금 섬기고 현재 계시죠?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 네. 또 방글라데시 선교사님 두 분과 협력해가지고 그분들이 운영하신 학교나 그룹홈에 예. 작은 도서관을 제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초록리본 도서관 제가 똑같이 네. 쓰고 있고요. 그래서 두 군데를 제가 운영하고 있고 예. 최근에는 중국에 제가 갔다 왔는데 저희 러빙엔즈 멘토 양성 과정을 수료하신 분이 중국에 가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분을 가서 매칭을 하고 왔고요. 또 그분이 섬기는 어떤 학교 예. 사역 그분들이 다 자비량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네. 제가 가서 이번에 12명을 졸업을 시키고 왔습니다. 그래요? 멘토 양성 멘토 과정을 양성. 진행하고 네네. 졸업까지 하고 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국이 놀라운 게 뭐였냐면 중국이 아시다시피 입으로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정말로 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곳인데 저희 이 러빙엔즈 사역과 중국 현실이 비슷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도 좋아하셨고 네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조선족 분들이 이 과정을 훈련받고 다시 조선족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한국 와 계시기 때문에 네네.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그분들이 직접 사역하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그렇죠? 외국인이 현지 아이들을 사역하기는 되게 어렵기 위험하니까. 때문에 언어 문제도 있고. 네네. 네네. 그래서 우리 땅에도 좀 많이 와 계시니까 그분들이 좀 훈련받은 다음에 다시 중국 가서
아이들을 좀 이렇게 케어하면 좋겠다. 한족도 조선족도. 조선족. 예, 예. 근데 지금 저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사역하신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선교사님 저 그 열매도 참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어렵지만은. 네. 뭐 감사하게도 지금 현재 108명의 아이를 졸업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8명이 지금 한 절반 정도 대학을 갔고요. 예. 절반 정도 친구들은 이제 취업도 하고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2명은 네. 멘토를 하고 있고. 그게 얼마죠 뭐.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현재 보니까 저희가 한 900명 정도가 멘토 양성을 수료했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0여 분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만큼 쉬운 사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교육받은 사람은 900명. 900명이 넘는데 네네. 실제로 멘토링 사역하시는 분은 222명? 그러니까 223명? 한 300명 이상이 하신 거죠. 네. 100명을 졸업시켰으니까. 아, 졸업식. 네네네네. 졸업해서 300명. 네네. 그렇군요. 그 3분의 예. 1만 네네. 지금 참여가.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중에도 어떤 분들은 벌써 4번째 멘티를 만난 분이 계십니다. 예. 아, 또 그래요? 중복되게. 예, 예. 아. 졸업시키고 또 졸업시키고 또 졸업시키고 이렇게. 이야. 대단하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 좀 나눌게요.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버렸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이 땅에 좀 관심 있는 어떤 목사님들이나 네. 또 선교사님들 지도자들께서 함께. 조금 함께 좀 이 한 명을 섬기는 사역을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네. 좀 제목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땅에 또 여러 가지 그 뭐랄까 아이들이 사실은 계속 필요한 부분들은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는 자 입장이 아니라 좀 정말로 받는 사람들이 어떤 입장인가를 좀 더 아는 분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고, 선교센터. 그러니까 저희 사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통 아직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주는 자 입장인 것 같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도와주고, 네. 내가 시간이 되니까 만나주고, 그게 아니라 정말 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어떤 욕구가 뭔지 관심을 더 가지고 돕는 네. 사역이 많이 늘어나면 좋겠다. 저희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 그럼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되겠다. 네. 네. 그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저희 다음 우리 멘티들 중에 숙소가 필요하거나 또 한부모 가정의 엄마들 보면 갈 곳이 없습니다. 예. 정부가 지원하는 사역이 좀 시간 제한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좀 저희가 좀 보호하고 싶은 좀 욕구가 있는데 혹시나 그들 기회가 있다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어떤 그 시설이죠. 예, 시설. 공간이나 땅이나 뭐 네. 시설. 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저기 치킨집. 네, 치킨집도 이제 1호점 나왔지만 제가 2018년도에는 시급 10,000원을 주고 싶습니다. 현재 8,000원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시급 10,000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기회가 되면 좋겠다 싶고. 네. 더 많이 치킨집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근데 뭐 치킨집도 다들 고생하는 곳이니까 네, 맞아요. 저희만 잘 되는 곳은 아닌 것 같고. 예, 예. 네. 예, 오늘 러빙 핸즈 박현홍 선교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저 오늘 우리 박 대표님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 등잔 밑이 어두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저 외국에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저 NGO 단체들이 나가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멀리는 남미까지들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이 땅에 함께 살면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네, 우리 어린이들이 맞아요. 아직 힘들어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네, 네. 응? 특별히 또 우리 박현홍 선교사님은 그 아이가 사실은 아픈 와중에 예, 있었어요. 네, 골수 이식까지 받고 되게 아픈 와중에 있는데도 다른 아이에게 정말 관심 갖느라 너무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참 그 사역이 귀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멘토링 사업에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예, 아주 훌륭하죠. 예. 자, 여러분 러빙 핸즈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